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의해서 만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자치권과 특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치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겠죠? 네, 자치권과 행정체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3단계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시구군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 초반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리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시구군에 부여되어 있는 자치권을 부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의 3단계 행정체제라면 기초단위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2단계 행정체제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그런 요구도 많은데 행정통합으로 이렇게 광역단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건 지역민들도 바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에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자는 중요한 이유가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행정,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 독점적 구조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워서 내생적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인데 행정통합을 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면 이것이야말로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합의된 개편안에는 현행의 3단계 행정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체제 개편은 일단락됐지만 특별법 초안에 이 자치권 관련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적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권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특별법 초안에 보면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법 초안에 그 자치권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 자치, 조직, 인사권 이런 내용입니다. 돈, 조직, 인사권과 관련된 자치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돈, 조직, 인사 이런 이야기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자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한, 지방의회의 기능 이런 건데 이것은 누락되어 있거나 또 소홀히 취급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만 부각이 돼 있고 주민 자치권은 아예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통합의 알맹이가 꽉 차지 않았다 지적이 나올 만한데 2020년에 그 대구 경북 통합 논의할 때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도 그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초안을 보면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나마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놓은 특별법 초안에는 4년 전이죠. 2020년에 그때 만들어진 특별 초안과 비교해도 많이 후퇴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다른 시도에서 논의하는 이 통합 논의에 자치권 논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네. 이것과 비교해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0년 그 초안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참 의문이 생기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왜 이렇게 허술을 하는 걸까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에 2단계 행정체제라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제왕적 단체장 출연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에 직면해서 그것이 수용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협
결과가 현행 3단계 행정체제는 유지하지만 실제적 내용으로는 통합단체장 권한은 강화하고 주민자치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소 눈가림식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특별법 논의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재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특별법의 특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례가 무려 272개라고 하는데 이게 참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 특별법을 보시면 특별법의 3분의 2가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또 특례를 가만히 보면 전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따로따로 추진하거나 혹은 지금 계획된 정책 사업을 그냥 열거시켜서 법제화시켜 놓은 것인데요. 저로서도 뭐 272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힘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뭐 특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특별법의 내용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 그리고 자치권 그런 걸 요구하는 상황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더 많은 특례를 중앙정부로 받겠다는 시혜를 받겠다는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도 논의를 조금 더 해서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조금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례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가 결정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종속성이 강화되는 거죠. 시혜성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시킨 것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발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본래의 목적하고도 상반되는 아주 구섭적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특별법의 대구 경북 특별시 운영과 자치권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반도 중심축을 조성한다는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반도 중심축의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특별법 제4편의 제목이 한반도 중심축 조성입니다. 저도 이 한반도 중심축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좀 어리둥절한데요. 이전에 김관용 지사가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새롭게 건설되던 세종자치특별시하고 경상북도 도청을 횡으로 연결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만들자는 주장이었는데 이 개념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와 경북이 합쳐서 대구 경북 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 경북에서 폐기되어 버린 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반도 중심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 부족. 정책적 상상력 부족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경제권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싶다면 최근에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는 남북권 경제권 이 개념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광장에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진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